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죠. 색색 고운 단풍들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찬바람이 불면 단풍도 낙엽이 되고 우수수 떨어지겠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요. 내 머리도 좀 빠지는 것 같아 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요즘 이 탈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요. 공개클리닉 웰 모두의 고민인 이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개클리닉 웰에 함께해 주시는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박희진 교수님, 백찬희 씨, 그리고 오늘은 소유찬 씨 함께하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다고란 노래 부르고 있는 부드러운 남자 소유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찬희 씨, 오늘 기뻐 보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는 네.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자주 네. 나와주세요. 자주 저도 오세요. 고맙네요. 네. 근데 오늘 사실 교수님은 좀 사실 풍성하신 편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평소에 책을 많이 보면은 네.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 전국의 천만 탈모인들의 오해를 살 수 예.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겠지만 자외선하고도 탈모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도 아마 탈모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밖에 잘 안 나가셨다. 그렇죠. 네. 저는 형광등 안에서 집에만 책만 계셨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지금 교수님 보면 굉장히 이게 풍성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도 얼핏 보면 저래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또 이제 50대로 딱 이렇게 넘어 꺾이는 그 지금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 보면 이 샤워 딱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말릴 때 떨어지는 그 머리카락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수수 떨어진다. 낙엽처럼. 낙엽처럼 우수수. 아이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 이제 끝나는 건가? 약간 좀 끝나다뇨. 걱정이 돼요. 네.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머리숱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소유찬 씨는 아직 그런 고민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없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가족력이 조금 아. 있다 보니까 저희 네. 집에 이제 조금 네. 머리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좀 하지 마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친가 쪽. 네. 외가 아니고 친가 쪽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 유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괜히 오늘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분장실 가서 좀 풍성하게 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탈모가 아닌가, 머리 감거나 빗질하다가 좀 빠지면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디까지가 탈모고 또 탈모가 치료가 되는지 저희가 오늘 주치 선생님께 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하는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김태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역시 풍성하시네요. 저도 그 가족력이 좀 있는 집안이어서요.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네. 좀 약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요? 네. 원장님도 다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 이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보면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뭐 수험 생활하다가 이제 원형 탈모 왔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이 이렇게 M자로 이렇게 까지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부터 주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가운데부터 좀 빠지시는 것 같고, 이 탈모가 종류가 좀 사실 많죠. 네. 맞습니다. 탈모는 크게 모낭에 파괴되면서 아예 모발이 자라지 않는 흉터성 탈모랑 모낭은 살아있는데 조금 얇아지고 약해지고 치료가 가능한 비흉터성 탈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흉터성 탈모라고 들으면 모발이 되게 안 날 것 같아서 두렵잖아요. 이런 탈모는 상당히 드물다는 거죠. 특정 질환이 있을 때만 나오고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탈모는 비흉터성 탈모인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네. 탈모가 이 자존감이나 심리적 정서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 많이 나서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네. 특히 뭐 저희들처럼 교직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탈모가 있으면은 강의하는데도 심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래서 신속하게 네. 그 치료나 처방을 해야 되는데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탈모 종류가 어떤지 남자는 여성형 탈모가 안 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편하게 남성형,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정확한 병명은 안드로제너틱 알로페시아 혹은 패턴드 헤어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뒤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의 공통점은 후두부가 보존이 되면서 이 정수리 부위나 헤어라인 쪽에 탈모가 오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헤어라인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좀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분들은 정수리 쪽에서 시작해서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인이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탈모가 사실 아닌 경우에도 네. 머리카락에 이제 탈락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탈모가 어느 정도가 이제 탈모인지 네. 정해진 게 있는지. 네, 맞아, 보통- 머리 감을 때 원래 많이 빠지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80개 넘으면 탈모다, 혹은 100개 넘으면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모낭은 5년 정도 자라는 생장기와 3개월 정도 쉬는 휴지기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동물이 털갈이 하듯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발은 빠지거든요. 그리고 모발이 원래 많았던 분들은 그중에 일정 비율이 빠지는 거니까 좀 더 많이 빠지겠죠.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평소에도 좀 많이 빠지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적은 분들 네, 비율로 네.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20, 30개 미만으로 빠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60개 이상 빠진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좀 강력하게 탈모를 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동물 털갈이도 이 계절이 있잖아요. 확실히 네. 가을에 좀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 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가을철마다 모발이 많이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야, 계절에 따라서 또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가을 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진짜 탈모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탈모 자가 진단 차트래요. 여러분들도요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도 여기 이렇게 그림만 봐도 가슴이 아프네. 너무 슬프다. 아우 맨질맨질하네. 자, 하나씩 볼게요. 야, 모발 8개에서 10개를 잡아당기면 4개 이상 빠진다. 잡아당기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잡아당기 얼마나 싸우듯이 당겨야 되나요? 보통 10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만졌을 때 네. 사실은 아예 안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팍 그렇게 이제 빠지면은 빠질 수 있고요. 보통 잡아서 이렇게 이제 네. 가볍게 당겨줬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10개 정도라면 안 빠지는 게 정상이고 많이 이 빠져도 정도가 네. 이렇게 했는데 빠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빠지는 분들이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아. 특히 원형 탈모 있는 분들은 네. 정말 스쳐도 빠지거든요. 오지 네. 마세요. 네, 정말 손만 대도 빠집니다. 아니, 뒤에는 여기는 원래 아니요. 뿌리가 좀 부자. 앞을 뽑아야죠. 스프레이 때문에 안 돼, 스프레이 때문에. 괜찮으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한번 당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중하니까. 죄송합니다. 소중한 머리 빠지면 안 되니까. 네, 킵. 다음 하나 볼게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가닥이나 넘게 빠진다.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우리 샴푸할 때 보통 빠지는 게 한 30가닥 좀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않을까요? 이렇게 뭉쳐지니까. 네, 네. 보통 빠지는 양의 대부분이 샴푸할 때라든지 머리 말릴 때 네, 네.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루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다 모아놓고 모아서. 한 3일 정도를 좀 모아서 평균을 내면 좀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숱이 많은 분들은 일정 비율로 빠지니까 좀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100개 이상 빠진다면은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가닥이나 네. 알겠습니다.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한다. 이건 사실 저예요. 여자들은 다 꾸준히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맞아. 지금도 이 뿌리 염색해야 되는데 자기 뿌리가 올라왔네요. 아니 이거 안 하면요 네네. 또 이렇게 흰머리가 보이면 괜히 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까봐 걱정이 돼서 네. 저도 안 하다가 네. 한 5년 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염색, 뭐 3달에 한 번씩 파마 이게 계속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약간 천연 성분 막 이런 거 있는데 또 챙긴다. 좀 건강해야 되니까 네. 이거 자주 하면 확실히 안 좋겠네요. 근데 사실은 이 두피 문제랑 탈모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탈모는 뿌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염색 파마 자주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요? 특히 두피가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또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염색 파마를 자주 하면 두피 겉에가 안 좋아지고 그게 뿌리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가 건강하신 분들은 네. 염색 파마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두피 상태가 좀 약하고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고 하더라도 좀 자극이 적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마나 염색. 다음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 중 탈모 환자가 탈모 환자 환자라뇨? 많이 우리 슬프네. 네. 괜찮아. 되게 한숨을부터 쉬어요 네. 지금. 지금 한숨 쉬었나요?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네. 걱정됩니다. 근데 친척 원장님 중에 뭐 많은 편이에요? 저희 너무 가족사를 밝히기 좀 친가 그런가요? 네.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대머리. 이거는 어떻게 어떡하죠?
초기에 진단해서 네. 적절한 약물 치료하면은 가능합니다. 아직 네. 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가위가 다 유전자가 있고 네. 좀 가족력이 강한 집안인데요. 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의 원인을 알고 있고 네. 또 해결하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뵙고 좀 도움이 연락을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맞아, 이 저희 용어가- 사촌 동생도 네. 고민이 커요. 왜냐면 이모부가 네, 여기까지. 근데 이제 확실히 가족력은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용어가 그냥 탈모 이런 말을 할 탈모인- 때는 몰랐는데 탈모 환자라고 환자라고 하니까 하니까 무섭거든요. 이게 이게 네. 환자로 취급이 됩니까, 탈모가? 네, 뭐 병명이 일단은 탈모라는 병명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병명. 그리고 우리가 뭐 탈모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아픔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진짜 저는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분도 많이 봤고요. 네. 또 거꾸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고 결혼도 좀 힘들어하시고 하시다가 또 치료를 받고 좋아지셔서 되게 뭐 저한테 감사 표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게 탈모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네, 많이 이게 또 느끼게 마음의 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어요, 맞습니다. 탈모는. 네. 네. 다음 차트도 볼게요. 경구피임약, 헤파린, 큐마린 등을 복용한다. 이건 뭐가 상관이 있죠? 호르몬 때문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 탈모의 주 원인은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 호르몬의 대사에서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모든 분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면 드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헤파린은 이제 혈액 공고 방지하는 약이고요. 근데 조금 다른 약이네요. 아, 다른 네. 약이군요. 네네. 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이거 모든 현대인이 사실 다 그런데, 그죠? 네, 네. 야근에 네. 그러니까 이 요즘 부분이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네, 윤철 씨? 힘들어요. 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네, 아침처럼 힘들어요. 얼굴이 왠지 좀 아침이네요. 네. 아니 10시가 무슨 아침이라고. 10시에 일어난다고요?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경우에 알 수 있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예. 그 유전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한 분이 생기면 다른 한 분도 보통 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이제 금융병이나 금융 쪽에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쪽이다. 예, 그쪽에 계시는 분하고 상대적으로 좀 편한 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발생이 시작되는 나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행한 속도가 다릅니다.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라는 게 뭐 그것 때문에 또 탈모가 무조건 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악화 요인으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엄청 크다. 정말 네. 만병의 근원이네, 스트레스가. 와, 비듬, 건선 등, 두피 피부 질환이 있다. 네, 피부 질환이 있으면 특히 건선은 두피 전체를 침범하진 않거든요. 그게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부위의 모발이 얇아요. 약해지고. 그래서 이 두피 겉의 문제가 뭐 심하지 않은 피부염이고 지나가는 피부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여드름 같은 모낭염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탈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뭐 건선이라든지 이렇게 두피가 염증이 지속되는 상황은 분명히 모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여기서 몇 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한 3개 정도 이상 해당이 된다면 진짜요? 네, 병원에 개. 지금 병원 가야 되는 사람 손 드세요. 네. 네. 누나가 같이 가줄게. 괜찮아. 그러는데. 아이고, 어떡하죠? 네, 끝나고 명함 하나 받아주세요. 네. 따로 뵙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자가 진단으로 그래도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가 진단에 해당이 안 돼서 너무 다행인데 지금 해당되는 게 우리 남편이 모발이 8개에서 뭐 10개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질 것 같고 왠지 괜히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봐야겠어요 집에 가서. 그리고 이게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제가 테이프 롤로다가 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세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네. 요거보다도 이 자가 진단법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다가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알아볼 방법 있을까요? 네. 그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는 빠지는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샴푸하면서 보면서 쉽게 진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형, 여성형 탈모는 얇아지는 탈모잖아요. 그 초기에 발견하는 게 스스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유형의 탈모는 뒤에를 침범하지 않으니까요. 뒷머리랑 정수리를 같이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와? 이렇게? 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머리카락 굵기를. 네, 네네. 굵기와 볼륨 느낌을 봤을 때 뒷머리는 이제 얇아지는 현상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이쪽이 더 얇아졌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저는 네. 사진을 좀 찍어보시면 될 것 사진을? 같아요. 네, 사진을 좀 보게 되면 네. 이마 헤어라인 쪽을 머리띠로 해서 하나 찍고요. 네. 그 다음에 정수리 가마를 숙여서 찍고요. 오 저렇게요? 네,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마 헤어라인 부위를 이렇게 네.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정수리 부위를 하나 찍으면 네. 저렇게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찍어보는군요. 네, 이거 삼자가 딱 보이네. 어우, 네, 저거는 올라간 게 그러네. 보이죠. 좀 그 올라왔네. 다음에 가르마를 이렇게 타서 보면
이렇게 가르마 선이 살짝 보여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네네. 모발이 얇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네. 많이. 빨리 배움 가셔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요런 고개 숙여서 하나 더 찍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사진들을 3개월 단위로 직접 비교를 해보는 거죠. 3개월. 네. 진짜로 3개월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네. 훨씬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또 탈모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네. 한 달이 건너서 나타난다 아니면은 뭐 다 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말이 있을까요? 탈모가 있는 분 중에 70%가 가족력이 있고 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탈모가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확률은 대략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50%. 네, 근데 탈모가 반드시 한 세대를 건너서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확률이네요. 확률. 네, 부모님에서 자녀로 받아갈 수도 있고요. 네. 조부모님이 있던 유전자가 한 세대 건너서 손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건너가길 좀 바랬어요. 아유,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이 탈모에는요, 고민인 분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속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도 오늘 이 탈모의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본 게 정말 많은데 이 시간에 저희가 제대로 한번 상식과 오해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검색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아, 속설이 많을 때 유리한 게 바로 그 최신 정보 아니겠습니까? 최신 정보 하면은 검색녀를 뺄 수가 없죠. 전문가들의 고급 정보가 넘쳐나는 이 인터넷 세상을 오늘 한번 잘 파헤쳐서 오늘도 제가 교수님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 네. 나가고 나서 시청자들한테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별명이요? OX 박이라고. OX박, 그냥 X박이라던데. 오늘 제가 OX박? 무조건 다 맞춥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깁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늘 검색녀의 승리인지 카더남의 승리인지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천만 탈모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진행된다.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진행된다. 오호. 저는 무조건 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적당하면은 저는 탈모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남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지나치게 많아지면은 탈모는 심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네. 찬희 씨, 네. 밭에 농부들이 비료를 줄 때 적당히 줘야 돼요. 그렇죠. 많이 주면 안 비료를 되지. 많이 주면은 채소가 다 말라 죽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탈모도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은 탈모가 진행될 겁니다. 확실합니다. 논리적이다. 오늘 논리적이다. 오늘은 보니까 논리적이야. 민설이 안 머리털에 찾아- 남성 호르몬이 탈모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 아이고 근데 찾아도 어렵네요. 쓸모가 없잖아. 뭔지 알아야지. 그냥 어렵네요. 오해요. 저를 따라오면 남성 돼요.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진행된다. 근데 그러면 눈썹이나 막 가슴털이나 이런 것도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왜 난단 말이죠? 유전이지. 유전? 유전. 저는 이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딱 이렇게 네. 삶의 연륜이 이제 네. 40살까지 딱 살아보니까 네. 뭐 이렇게 나 대머리는 네. 정력이 좋다 이런 속설들이 있잖아요. 네. 뭡니다. 그 다 탈모 개인 차야, 측에서 그거는. 만들어낸 그렇지. 그건 그냥 위로하려고. 위로하려고 해. 여자들이 털이 북슬북슬해봐. 네. 그럼 여자들은 제모라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털 많으면 미인이다. 제가 그 말 많이 하죠. 팔에 털이 많아요. 제모해. 지저분해. 근데 네. 뭔가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속설이지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력 문제도 이건 개인차거든요. 예, 남성 호르몬은 아니야. 근데 탈모 치료하는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이 약 먹기를 꺼린다는 얘기 제가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 호르몬 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갔거든요. 아까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는 못했지만 뭐 테스토스테론의 환원 효소에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반대 노선을 한번 네,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딱- 이렇게 됐네요. 네. 네, 한번 보죠.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개인차라니까. 상관없어. 제가 말을 믿었는데 네. 교수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설득력 있으셔서 네.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탈모 있는 분들의 혈중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보면 높지는 않거든요. 아, 높지는 그래요? 않은데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걸로 전환이 되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거기서 다시 또 이해를 못했거든요. 천천히 정말 DHT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려워요. 뭔가요? DHT라는 호르몬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요 놈이 문제라는 거죠. 네. 요게 그냥 탈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문항을 파괴시키는 호르몬인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많았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게 모낭이 잘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낭 수용체의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수성이요? 네, 어려워.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좀 친하다는 거죠. 아. 탈모가 있는 분들이 탈모 있는 유전자가 있는 분들, 네. 잘생기는 분들은 이 모낭에서 DHT를 잘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DHT는 모낭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고 적다 그래서 탈모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DHT라는 호르몬이 모낭에 얼마나 친하느냐, 모낭에 잘 접근하느냐의 문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호르몬이 네.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그게 유전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그게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고 그렇구나. 먹는 약도 그걸 막아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뒷머리가 탈모가 안 오잖아요.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왜 여기만 오냐? 뒷머리에 있는 모낭에는 이 DHT 수용체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안 친합니다. DHT. 네, DHT가 뒤에는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탈모가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게 여기라는 거고요. 그럼 사실 정력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관계 없습니다. 전혀 개인차라니까요. 지금. 개인차. 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탈모를 방지하려면 린스를 먼저 사용하고 샴푸를 쓰는 것이 좋다. 린스를 먼저 하고 샴푸를 한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막 제가 음악회 같은 거 막 사회보고 하면 머리에 막 스프레이 엄청 뿌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웨딩 촬영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럴 때 머리카락을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린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덜 빠져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가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더 깨끗하게 씻어야 두피도 깨끗해질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모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오 가봅니다. 이건 뭐 검색할 필요도 없고 매일 머리를 감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응. X예요. 왜? 자신 X예요. 왜? 그 네. 우리가 샴푸와 린스의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샴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물질을 세척하거나 뭐 이렇게 씻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린스는 모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가 그 유연함을 주잖아요. 린스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뻐덕뻐덕하고 그친데 린스를 하고 나면 머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린스를 하고 샴푸를 하면 린스한 게 다 지워져요. 오히려 샴푸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논리적인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논리적이야. 얼마나 샴푸를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 주장은 유천 씨는 소신 있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장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신 게 X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 네. 사실 남자들은 린스를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쓰세요. 네. 당장 쓰세요. 저는 네. 지금 그 혹시 몰라서 네. 이제 뭐 탈모 샴푸라던가 네. 머리에 좋은 샴푸를 쓰고 있어요. 그런 샴푸를 쓰면 머리가 조금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은 탈모 샴푸를 안 쓰고 린스를 다 쓰죠. 그런데 네. 린스를 먼저 쓰고 다음에 샴푸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린스만 쓰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그 사이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거꾸로 샴푸법이라는 게 있네요. Reverse washing. 아우, 발음 좋아. Reverse washing. 리버스 워싱. Yeah. 그거 뭐신가 그게 거꾸로 말이요. 샴푸법. 그게 다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발상의 네, 전환이라고 딱 하는 게 이게 제가 이거 사봤거든요. 비듬 샴푸 비싸요. 뭐 약산성 뭐 해가지고 비싸.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쓸 필요 없이 린스만 딱 쓰면 민설 씨 말처럼 네. 요게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게 땡기는 거를 잘 안 한다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두피의 영양 손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기들 머리 꽉 묶은 뒤에도 린스 먼저 해주고 나면은 그때 머리를 잘 감겨지거든. 맞아. 머리를 잘 감겨야지 요 머리가 혈액순환이 잘 돼 또 아니에요. 아까 깨끗해지고. 민설 씨가 찾아본 리버스 워싱은 Yeah, reverse washing. Yeah. 워싱 워싱 Reverse 워싱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닥터분들이 말할 때는 에라 워싱이라고 해요. 에라. 잘못된 거라고? 수세법이에요. 에라 그래서 에라다. 그래서 반드시 네. 샴푸를 하고 린스로 헹궈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샴푸를 너무 진하게 하든지 너무 세게 하든지 하면 탈모에 영향을 받지만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네. 탈모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과연 누구의 답이 정말 에라일지. 네, 원장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오케이 X. 이 리버스 워싱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거 안 나와 돼요. 있던데. 네. 네, 나와 있긴 한데 근거가 네.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저는 머리가 덜 빠졌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뭐 나름의 어떤 근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교수님 말씀이 거의 100% 다 맞거든요. 그럼요. 정확하죠. 기능을 믿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린스를 하는 이유는 두피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키고 두피를 코팅시킨다는 거죠.
근데 린스를 하고 나서 샴푸를 하면은 린스 성분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린스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린스를 하고 샴푸한다는 거는 좀 원래 목적이 안 맞는 그런 방법이다. 예, 잘못된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 소유찬이 말씀하신 탈모 네. 샴푸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면 네네네. 탈모 샴푸 실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게 탈모에 전혀 물론 효과가 없진 않아요.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샴푸의 한계는 뭐냐면 그 샴푸의 성분의 90% 이상은 세정제라는 거거든요. 계면활성제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기능성으로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5% 미만이고요. 네. 또 샴푸는 우리가 뭐 10분 이상 하진 않잖아요. 샴푸하고 우리가 TV 보고 하진 않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3분 이내에 보통 헹궈 내다 보면 이게 모낭 안으로 흡수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모 샴푸를 너무 맹신해서 이게 탈모가 생겼을 때 분명히 이거는 좀 명확히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샴푸를 믿고 한 2, 3년 지내다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탈모 샴푸를 쓰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보조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샴푸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배우들이 샴푸를 온 머리에 북실북실하게 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저도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듬뿍듬뿍 하잖아요. 아, 그래 근데 샴푸 얼마나 쓰는 게 좋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탈모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샴푸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저녁에 하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네. 네, 저녁에 하면은 좀 천천히 좀 충분히 아침에 감다 보면은 좀 꼼꼼하게 못 감게 되고 말리는 것도 좀 빠르게 말리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드라이기 좀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발의 손상도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좀 천천히 샴푸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자연 건조시키는 쪽으로 많이 권하고 있고요. 자연 건조. 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진짜 사활이 다 걸려 있다. 마지막 문제 원장님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검은콩 해조류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 모발 성장에 좋다. 네. 검색하니까 또 이게 나오네요. 네. 어떤 검은 게, 콩, 모발 성장에 중요한 시스테인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 맞아요, 맞아요.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모발 성장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검은 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검어져요. 흰 머리가 검게 되는 효과가 있고 해조류는 해조류가 길잖아요. 그럼 해조류를 먹으면 당연히 모발에 좋겠죠. 그거랑 모발이랑 좋아요. 무슨 아니, 상관이에요? 좋아요. 해조류에는 비타민 D 그리고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형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다고 하네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검은콩이 머리에 뭐 머리카락에 좋다라는 얘기는 네.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해조류 같은 경우는 알긴산이 들어있어서 그게 장 건강을 도와주거든요. 그럼 이게 노폐물의 배출이 잘 되단 말이에요. 순환이 그래, 잘 되고. 그래 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탈모에 좋죠. 그리고 엄마들 왜 애기 낳고 머리 빠지는데 미역국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다 갑니다. 먹어야지 아니, 하는 아니, 거지. 네. 미역국은 해조류 이렇게 미역이잖아요. 우리가 혈액 때문에 네. 뭐 이런 건데 모발도 다 이렇게 혈액이랑 이게 다 연관된 거죠. 찬희 씨가 네. 자꾸 어설픈 논리를 내세우면서 저를 흉내내는 것 같은데. 아니 흉내는 아니고 저 이렇게 삶의 지혜. 근데 교수님 너무 가방끈을 너무 자랑하시는 거 같아요. 이번엔 오예요. 네, 박사하면 답니까? 야, 우리가 단결된 옵니다. 단결된 오? 뭐, 박사든 뭐 학사든 사이좋게 또 오를 한번 들어봤네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행이다. 네. 네. 속설 중에 그래도 맞는 게 있네요. 네, 검은 콩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사포닌이라든지 네. 식이섬유 이런 거 많이 들어 있고요. 해조류에는 뭐 요오드도 있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은 모발 성장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트레스로 빠지는 탈모,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에는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얇아지는 탈모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호르몬의 영향,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너무 이런 좋은 음식에만 기대서 그런 치료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탈모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가만히 보면 아까 소유찬님 말씀하셨듯이 탈모에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혈압에도 좋고요. 검은콩, 해조류, 당뇨에도 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식이 습관에 대해서 탈모랑 전반적으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도 좋다. 그리고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다. 다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자. 뭐 그렇게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승부로 사이좋게 끝났네요. 다음 주에도 OX 대결 계속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요즘에 이게 탈모 중에서도요 제가 원형 탈모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애가 수능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원형 탈모가 생겨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소아에서도 네. 원형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원형 탈모 맞아. 네. 근데 이게 진짜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탈모가 발생하기 한두 달 전부터 과로를 했다든지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또 반드시 탈모가 생기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오냐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흔들어 놓을 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면역 세포들이 내 몸에 있는 모낭이죠. 내 건데 이거를 밖에서 들어온 세균처럼 잘못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오기도 하지만 좀 무리하거나 힘들 때 이런 면역 체계 교란 반응이 온다. 그럴 때 이제 원형 탈모가 잘 생기게 됩니다. 제 주변에 네. 어떤 분이 아이가 고3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 준비를 하는데 아빠가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소나무 솔잎을 뜯어서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탁 해서 솔처럼 해서 매일 찌르더라고요. 찌르는데 이게 그래서 찌르는데 며칠 지나니까 막 이게 벌겋게 되고 딱지가 않더니 한 보름 지났는데 머리가 다시 돋아났어요. 그게 머리가 났어요? 소래눈이네, 소래눈. 근데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까? 그 실제로 저는 눈으로 봤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허브 테라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그게 좀 위험하죠. 네, 찔리고 상처 생기면 2차 감염 우려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낫다라는 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원형 탈모의 경과가요, 실제로 한 10분 중에 3-4분은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잠 좀 그래. 더 자고, 뭐 그렇죠. 스트레스 좀 예. 해소되고 하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절로 날 거였는데 좀 과도하게 좀 그러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메조테라피랑도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찔러주는 효과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자극을 주면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낭 주변이 활성화되거든요. 혈액 공급도 늘어나고 그게 약간 좀 도움이 됐을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 이렇게 두피 그 마사지기 이렇게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요것도 그럼 도움이 안 되진 않는구나. 네, 안 되진 않습니다. 괜히 잘못 땄다가 그거 세균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교수님. 그래도 뭔가 알겠습니다. 이게 좀 향기롭긴 했겠네요. 그거보다 씻어서 네. 하면. 네. 훨씬 덜 아프고 좋은 치료가 냄새 있으니까요.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탈모는 이렇게 유전, 호르몬 때문이고 어떤 탈모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이고 네. 원인이 다양하니까 치료법도 다양할 것 같은데 탈모 치료는 그럼 어떻게 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원형 탈모는 그 트리안티놀론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그게 면역 반응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2주 간격으로 치료하면서 좀 잘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물론 원형 탈모가 심해서 전두 탈모, 그러니까 전체가 다 빠지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초기에 면역 억제제 치료 같은 거 좀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휴지기 탈모는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탈모는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서 식이요법 조절 좀 해주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이마가 넓어지거나 수치 줄어드는 남성 여성형 탈모인데 요거는 좀 장기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러면은 탈모약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 탈모약을 원장님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없는지 네. 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은 걱정하는. 걱정하는 게 있거든. 네. 성욕 네. 저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럼 부작용이나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먹는 게 복용 방법의 그 원칙인데 예.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DHT라는 호르몬은 계속 모낭을 약하게 만드는데 예. 먹는 약은 먹는 동안에만 억제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고혈압에 자주 비교를 하는데요. 예.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끊으면 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혈압약을 하루 하나씩 먹는 거는 그 약이 오래 써왔고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모약도 비슷합니다. 피부과 약물 중에는 뭐 스테로이드제, 무좀약 이런 약들은 간에도 독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한 용량으로 제한된 양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탈모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26년. 네, 오래됐죠. 그렇습니까? 네. 그 네, 임신 오래됐네요. 준비하는 친구들 보니까 남편 탈모약 끊는 경우가 있던데. 네. 네. 사실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남자분이 드시는 네. 거는 체액을 통해서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자분들이 네. 이제 만지거나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임신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성 태아의 성기가 발달이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DHT라는 네. 호르몬은 여자 몸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이게 평소에는 기능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이제 임신했을 때 그 태아가 여자이면 상관이 전혀 없는데요. 남자이면은 그 DHT를 억제하는 조심해야 약이 되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임 기간에 있는 여자분들은 가능하면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지기만 해도 이게. 네. 반면에 약을 버실세가- 만지기만 해도 네. 그래요?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이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여성분들도요? 네. 이제 임신 계획이 없으시다면 먹었을 때 나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임신 준비하는 기간에 드셔도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남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한 100명이 있다. 네. 100명이 먹었으면 그중에 몇 분이나 그런 거로 좀 실제로 힘들까요? 네, 확률이? 보통 한 평균 한 분에서 두 분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환자분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20대 때 환자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30대 중반,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두 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세네 분까지도 이제 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100명 중에 3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DHT는 분명히 남성 호르몬이고 약을 줄이는 건 맞는데 남성 호르몬 기능의 99%를 테스토스테론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이 성분 유지가 되니까 남성 호르몬의 기능에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탈모제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거는 전부 이렇게 복용이잖아요, 먹는 거. 네네. 근데 탈모제는 먹는 거 말고 혹시 이렇게 연고처럼 바르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녹시딜 성분에 뿌리는 약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 성분이 바르는 약 중에서는 유일하게 FDA 인정받는 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약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잔털이 좀 굵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치료법 중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메조테라피라는 치료법이 메조테라피? 네네. 아까 그 솔잎 네. 그 원리랑 사실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결국 메조테라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정한 깊이로 주사를 놓는 방식이거든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주사를 놔요? 네, 머리에? 놓는데 뭐 이렇게 오. 일반 주사기 뭐 근육 주사나 이런 정맥 주사 같은 게 아니고 되게 가느다란 약한 바늘로 일정한 깊이로 넣어주는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아픈가요? 약간 따끔하긴 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아프다 정도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성장인자나 DNA 성분, 각종 영양 성분을 배합해서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약보다는 직접적으로 모낭에 전달이 되니까 조금 더 모낭 세포의 재생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탈모도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리고 주사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네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머리가 좀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요. 너무 걱정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닥터의 진료일기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탈모로 고민하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 함께 보시죠.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져서 고민이었다는 박혜순 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탈모 환자 중 43.8%가 여성일 정도라니 꽤 높죠. 올해 초부터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한 주먹씩 빠지는 느낌을 받았고 불안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줌씩. 제일 큰 고민은 머리숱이 없다 보니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친구 만날 때 혹은 외출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박혜순 씨, 현재는 치료한 지 넉 달 정도 되셨대요. 이 환자처럼 최근에는 병원을 찾는 중년 여성분도 꽤 많거든요.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혹은 젊다고 해서 탈모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성형 탈모라는 거는 이렇게 가늘어지고 얇아지잖아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빠지는 탈모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탈모랑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먹는 약 지금 드시는 분들 좀 꾸준히 드시고 하면서 이런 치료가 끝나더라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또 사진 찍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보면서 좀 챙겨 나가면 이게 일회성의 효과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네, 댁에서 꾸준하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치료도 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서 메조테라피와 레이저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초기에는 모발 이식이 아니라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메조테라피로 치료를 하는 거네요. 네, 저게 그러면은 메조테라피인가 봐요? 네, 네. 솔잎 처치 방법이네.
깔끔할 것 같다. 이게 아미노산, 비타민, 뭐 무기질 다양하게 이게 함유된 약물이라네요. 네, 그런 성분들을 배합해서 약물을 저렇게 두피에 효과가 촘촘하게 보인다. 주사해 주는 방식이 메조테라피입니다. 네, 헤어라인이 많이 채워졌네요. 네. 외출할 사진으로 때 보시는 머리숱이 것처럼. 없다 보니 스프레이를 뿌리고 외출했는데 치료를 받고 난부터 스프레이나 해용품은 사용한 적이 없고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거울을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탈모 치료로 머리카락만 채운 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채운 박혜순 씨입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풍성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니 머리 난 것만 봐도 제가 다 기뻐요. 풍성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톡톡톡톡톡. 네. 저는 네. 제 사촌 동생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탈모가 왔어요. 네. 근데 그 탈모가 유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M자로 깊게 들어가니까 네. 너무 나이가 들어 보니까 면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효과를 잘 못 봐서 네. 결국은 제일 빠른 게 모발 이식이더라고요. 네. 이식, 네. 이식. 네, 네. 근데 모발 이식이 이 비용도 그렇지만 시작 전에 굉장히 두려움도 클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거를 좀 유의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모발 이식은 뒤에서 모발을 뽑아서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이쪽에 심는 과정인데 그게 만약에 심었는데 잘 생착이 안 되고 죽어버린다면 뭐 비용 문제를 떠나서 소중한 내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은 10,000개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또 빠질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많이 뽑았는데 안 올라왔다 이건 되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분보다는 좀 더 수술을 좀 많이 하시고 좀 일정한 결과를 낸다라는 게 좀 입증돼 있는 그런 의료진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고 그냥 난 탈모 치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식한 모낭은 영구적이지만 원래 있던 모발을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반드시 미리 그럼 여기만 좀 정해야 될것 남고 같아요. 여기가 계속 빠지면 저게 좀 그렇겠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네. 2차 수술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발 이식이 탈모 치료의 끝은 아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헌혈을 하듯이 네, 네. 좀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 나눠주고 좀 심어라 이렇게 기부는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 남편한테 내 털을 주고 싶다. 나 주고 싶어요. 저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저는 남편한테 주고 싶어. 주고 싶다는 분은 본 적은 없고요. 자녀한테. 아니 나 유채 씨한테 주고 싶어. 자녀한테 주고 싶다 해서 너무 네.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이제 요즘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왜 손오공이 모발 하나 뽑아서 훅 불면은 막 1000개 되잖아요. 네네. 그 뒤에서 한두 개 뽑아서 배양을 하는 거죠. 어머. 배양을 너무 해서 신기하다. 이걸 신게 되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 실제로 동물 실험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와.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야. 그런 날이 오면 이제 먹력 복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남편한테는 안 주고 싶고 자녀한테 주고 싶다. 아유, 네, 저희가 차트를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모발 이식이 보니까 네. 하는 방법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절개법, 비절개법 다양한데요. 절개법과 비절개법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여기 또 나왔네. 이렇게 귀엽는데 짠한지 그래, 모르겠네. 그래. 네. 네. 자, 절개법과 비절개법으로 나눠져 있네요. 일단 원래 그 쌍꺼풀 수술도 흉터는 절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해봐서 알죠. 아, 상처가 크기 네, 때문에. 절개법, 비절개로. 비절개법. 네. 확실히 흉터도 절개법이 더 좀 크네요. 네, 근데 그게 모양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절개법은 뒤에를 좌우 한 띠 형태로 떼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분리사들이 오려내서 심는 과정이고 비절개법은 뽑을 때부터 모발을 펀치를 하나 넣어서 하나씩 뽑아내거든요. 네. 근데 비절개법도 그 자리에는 하얀 점으로 모낭이 빠진 자리에 점이 남는다는 거죠. 하얀 점이. 그게 여러 개 남느냐 아니면은 실선으로 한 줄 남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양쪽 방법 다 삭발을 하면 티가 납니다. 뒤에를. 네, 흉터가 남겠네. 예, 보이는데 한 스포츠 머리라 2~3cm만 길러줘도 다 가려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부분만 가지고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음 생착률입니다. 오, 네. 절개법이 생착률이 더 네. 높나 봐요. 네. 삭발 여부? 헉, 네. 머리를 심으려면 삭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불필요. 네, 필요 절개법은 없군요. 필요가 없고요. 네. 비절개법은 이제 모발 개수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펀치를 넣어서 뽑는다고 했는데 네. 이게 모발이 길면 펀치가 일단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을 짧게 깎아서 펀치가 들어가는 거죠. 원통형 펀치가. 근데
모발이 좀 적게 뽑을 때 1,500모 미만일 때는 좀 의사가 힘들어도 하나 깎고 하나 뽑고 하면 돼요. 그 하나씩 뽑는 거예요. 원장님도 이거 힘드시겠네요. 이거를 몇 굉장히 개를 피곤합니다. 뽑으려면. 네, 한 수술 하나 끝나면 한 1년 늙는 느낌이 눈이 있어요. 정말 네.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무삭발 비절개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제 의료진의 필요도도 높고 네, 필요도가 네.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 2,500모 넘고 할 때는 이제 삭발을 합니다. 예, 삭발을 하기 때문에 고개 삭발이 좀 안 되시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선택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많이 심을 때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출 부위 밀도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이식을 위해서 여기 뒷머리를 뽑고 나면 남은 머리가 어떻게 밀도가 돼 있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 그 부분이죠. 변함이 없어요? 절개법은 변함이 네. 없다고 하고 네. 여기 비절개법은 좀 줄어드네요. 네, 왜냐하면 절개법은 한 부분만 덩어리째 떼내고 봉합해서 꼬매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발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선만 살짝 남을 뿐이고요. 비절개법은 군데군데에서 하나씩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리를 빗으로 쭉 올려보면 사이사이가 뻐끔뻐끔 비면서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 아무래도 대량이식일 때는 이 밀도가 떨어지는 게 높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될까? 3,000모 기준. 이게 보통 많이 심으시는 개수인가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3,000모를 많이 씁니다. 3,000모. 절개법. 네. 4시간. 오래 걸리는 비절개법? 어이구. 차이가 많이 7시간이요? 이거 네. 이 정도면 대수술이네요. 네. 맹장 수술도 요즘은 그냥 팍만 끝나는데. 네,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비교적 뭐 이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요. 일단은 조그만 구멍을 넣어서 모낭을 넣는 건데 이게 우리가 모내기 하듯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농부가 아닌가 생각해요. 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못 받으시겠네요. 네, 모수가 좀 적으면 2분 할 때도 간혹 네. 있는데요. 거의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또 다음 진료를 가져갈 정도로 사실은 필요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뽑는 방식이 비절개는 하나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간 차이와 비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식 모수. 대량 이식에 적합한 것이 절개법이라고 하고요. 네. 소량 이식에는 비절개법을 추천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절개법은 전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좀 많이 심을 때는 조금 더 길게 하면 되니까 그 시간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폭이 작은데 비절개법은 뽑는 모발 대비 채취하는 시간이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환자분도 좀 힘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후두부의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대량 이식 때 비절개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량 이식에는 비절개가 좀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얼마나 저게 네네. 걸리나요? 뭐 회사에 예를 들어서 반찼을 때 얼마나 써야 이게 탈모 범위에 따라 좀 네.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 3일 정도 쉬시면 될 것 같아요. 3일. 3일. 그래서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요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에 하루 휴가 내시고 수술 받으시고 토요일날 오시면 저희가 샴푸해드리고 치료해드리거든요. 그 붕대는 하루 정도 묶어놓으면 다음날 풀러드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월요일날 가셨을 때에는 물론 3일 정도는 약간의 붓기가 있죠. 좀 빨긋빨긋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붓기가 가라앉고 딱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수술 받으시고 월요일날 출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전체가 너무 넓어서 많이 심은 분들은 모자를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쓰셔야 될 수 있습니다. 네. 탈모를 이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탈모가 네, 생기지 네. 않게.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질병은 식습관부터 개선해라, 네. 생활 습관을 바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나요? 네, 일단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는 스트레스라는 연관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작용하는 남성형, 여성형 탈모마저도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것만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스트레스라든지 과도한 어떤 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얘기를 먼저 해보면 무리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를 아예 안 하시거나 맞아. 뭐 무리하게 막 30kg씩 빼다가 네. 탈모 온 친구들을 제가 봤거든요. 닭가슴살만 네.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탈모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탈모에 필수적인 영양소들 있잖아요. 미량, 원소, 미네랄, 비타민 등을 좀 챙겨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요인도 탈모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거는 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특히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재발이 많습니다. 네, 그게 재발. 문제예요. 네, 원형 탈모가 생각보다 치료는 잘 되는데 한번 생겼던 분들이 뭐 이제 잘 지내세요 인사했는데 뭐 빠르게 오는 분들은 2달 있다 또 오는 분도 아이고. 있고요. 또 오래 있다 오는 분들은 몇 년 있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형 탈모 있는 분들은 특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네. 또 빠질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다이어트 스트레스 그런 분들 좀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다이어트 안 하겠습니다. 아 원형 탈모 힘들어요. 이 치유가 재발한다고 그래요. 하니까 네. 다이어트 안 맞아. 할게요. 소중한 머리 지켜야지. 그럼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또 두피 문제가 있잖아요. 두피가 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안 좋으면 그것도 탈모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두피 타입에 맞는 적절한 샴푸를 사용하고요. 또 피부염이 있을 때 너무 샴푸에만 의존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또 너무 빨개지거나 각질이 많아지고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난다. 그러면 그것도 뭐 지속되면 탈모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비교적 간단하게 두피 염증을 줄여주는 다른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통해서 초기에 좀 잘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탈모의 고민 그리고 네. 걱정 참 다들 많으시죠. 네. 이 고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내용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 줄 처방전 한번 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아,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제가 좀 뭐 유명한 연예인 분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제일 늦은 거다. 제일 늦은 거죠. 박명수 씨가 네, 그 말 박명수 씨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시는데 네.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모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무리 가족력에 친가애가 다 있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탈모의 진행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 이미 나와 있고요. 이 약들 예전에 또 많이 비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값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상의하셔서 큰 돈 안 들이셔도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한 분들도 거기에 맞는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발이 좀 얇아졌고 전반적으로 숱이 줄어들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메조테라피나 레이저 치료, 그다음에 좀 그 시기를 놓쳐서 모발이 아예 없다 그런 경우에도 모발이 다 없는 경우는 물론 가발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자신감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탈모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지인분들 있으면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